자, 만성 질환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 설 음식, 당뇨부터 보겠습니다. 당뇨부터. 이거. 떡국튀김, 요건 없지. 전, 한과. 이건 추석 때 먹는 거니까. 네네. 아니 뭐 네. 다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먹었던 것들도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과도 보이고 네. 네. 밥은 뭐 저희 주식이니까 네. 떡국, 국수, 뭐 네. 튀김, 한과, 과일까지도 있어요. 네,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떡, 뭐 국수, 한과, 이렇게 튀김 이런 것 탄수화물을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당도가 높은 과일도 좀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체내에서 신속하게 이제 단순당으로 이제 대사가 돼서 혈당이 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제 남는 영양분이 이제 지방으로 체내에 축적이 되면서 혈당 조절에도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우리 본인의 의지도 좀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도움도 좀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잘 참아오셨다면 조금 더 명절 막바지니까 힘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당뇨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이잖아요. 네. 도대체 뭘 먹습니까? 그렇죠. 설 명절에 먹을 게 없어요, 이러고. 사실 좋아하는 음식들이 당뇨 환자들이 먹어서 안 되는 음식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당뇨 환자분들이 드셔도 되는 음식들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이 중에서도 두부구이라든지 이런 단백질 식품들 섭취하시면 좋고요. 또 생선 찜이나 구이 같은 튀기지 않은 생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물류는 또 나물류 같은 경우에도 당뇨 환자분들 드셔도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당뇨 환자의 일일 과일 섭취량 같은 경우에는요, 50kcal 정도가 되는데요. 사과나 배로 따지면 약 3분의 1개 정도가 되고요. 또 우리가 좀 당뇨 환자들이 피해야 될 과일로는 뭐 딸기라든지 또 말린 과일들, 뭐 꽃감이라든지 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과나 배처럼 이러한 과일들에 비해서 단맛이 강한 과일들에 비해서 비교적 당분이 조금 적은 과일들로 대체해서 적은 양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 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고. 물론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명절 음식 앞에 쌓아두고 막 못 먹고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냥 시원하게 그냥 먹고 행복하게 기분 좋게 설 명절 보내는 게 건강에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뇨를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식을 피하기 위해서 설날에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점들이 있다면은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실천을 해봤는데요. 일단 앞접시를 가지고 그 식사에 먹을 양만큼만 적당히 덜어가지고 눈에 보이게끔 양을 얼만큼 먹었는지를 좀 정해놓고 드시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식사하시는 것과 간식이 떡이라든지 간식을 드시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이제 앞접시에 덜어서 어느 정도 먹는지 눈으로 좀 가늠을 해서 고려해서 양을 선택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혈압이거든요.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될 음식은 야, 이거 바로 술 나와. 아, 네. 술래 지내면서 사촌들하고 산소 맵고 가서 짜고 뭐 이런 거. 그렇죠. 계속 술의 네. 연속이죠. 연휴 때마다. 맞습니다. 이게 술이라든지 담배 또 짠 음식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피하셔야 되잖아요. 명절뿐만 아니라 이 평소에도 좀 줄이셔야 되는데 과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부터는 아마 다음 명절부터는 이술 대신에 이제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담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짠 음식은 고혈압 환자들한테 좋지 않겠죠? 네,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다 보면은요, 체내에 또 그 염분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또 이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는 혈액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혈압을 높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되도록이면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맛은 유지하면서 염분 함량을 좀 줄이는 방법. 식품 영양학 박사님이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을 끓이실 때 감칠맛 성분이 풍부한 재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염분 섭취를 좀 줄이더라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시마나 멸치라든지 또 이러한 육수 맛을 낼 수 있는 뭐 채소 있잖아요. 뭐 양파라든지 또는 뭐 대파 같은 것을 듬뿍 넣어서 국물을 우려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우리가 새콤한 맛을 내는 식초라든지 또 풍미가 좋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활용하시는 방법이 염분을 좀 적게 섭취하고 음식의 맛을
맛을 좀 맛깔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드는 도중에 간을 맞추지 마시고요. 마지막에 편면에만 슬쩍 간이 배게끔 해서 간을 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음식이 너무 뜨거우면 우리가 염분을 짠맛을 잘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 보실 때 한 김 식힌 후에 간을 보시고 또 드실 때도 뚝배기 같은 거에 뭐 바글바글 끓여서 뜨겁게 드시기보다는 살짝 뜨거운 기운을 가시게 해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염분을 좀 덜 섭취하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꿀팁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조심해야 할 명절 음식. 해미고. 어? 네, 아무래도 인공 감미료 뭐 이런 게 속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건가. 정말 힘든데. 등 푸른 생선도 있고 뭐 곰탕도 있고 전 이제 불고기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아토피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가 이제 기름기를 만나면서 더 피부 손상이 악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방부제나 이제 그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이제 햄 같은 이제 그 소세지 이런 거는 되도록 먹지 말고요. 또 기름기가 많은 이제 볶은 고기나 전, 뭐 부침개, 산적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지방이 많은 등푸른 생선이나 장어도 기름기가 좀 많고요. 또 고깃국에도 지방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해서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은 주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제 식품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항원 검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항원 검사에서 아무리 문제가 없다고 나오는 식품이라도 드셨을 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어떤 식품을 먹었을 때 그 부위를 잘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요. 닭고기 같은 경우에도 부드러운 닭 가슴살 부위가 비교적 알레르기를 더 일으키게 되고요. 또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알레르기 반응을 좀 덜 일으키는 생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일에서도 살펴보게 되면은요, 좀 겉에 표면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나 있는 뭐 키위라든지 복숭아 같은 과일류가 알레르기를 좀 더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환자들은 이러한 것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우리가 명절 때 여러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거 먹어봐라 또 먹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좀 공유를 하셔가지고 서운해하지 않도록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음식 그때 마음 상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렇죠. 양해 구하는 거죠. 네, 네.